그럼 오늘의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마 탑3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 상호 관세에서 지금 미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상호 관세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미적용이 된 만큼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레거시 반도체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지금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선 관련해서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좀 이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히토류입니다. 지금 중국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에 맞대응으로 해서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 섹터 기업들은 지금은 상승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반도체 보면 지금 상호관세 미적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상호관세 리스트에는 일단 반도체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네. 수급적으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그래도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말시 좀 나왔던 얘기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상호관세 적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품목별 관세로 해서 해당되는 어떤 세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폭이 10%가 좀 될 것인지 아니면 20%가 좀 될 것인지 그 이상이 될 것인지에 관련된 검토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현실화됐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산업 위축 내지는 이익 훼손 우려감으로 일부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어떤 이 재고량들이 관세 인상분과 맞물린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고객사들에 대한 재고 비축률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타이트한 어떤 재고 비축들 그러면 이 분기별로 봤을 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가격 상승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재고량들이 일시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좀 예상됐던 올해 1분기 고객사의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다소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일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들은 다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들이 현실화가 됐던 측면들은 일단 가격 상승 요인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저는 중장기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판가를 좀 전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대 수요가 좀 많은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관세가 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쇠퇴되기보다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진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과도한 하락들은 이게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들과는 좀 다소 이제 결이 좀 맞지 않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1분기 데이터에서도 확인했던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효과 1월과 2월에 통상적인 한 자릿수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대한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 특히나 세트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객사의 재고 소진이 1분기 말 내지는 2분기 초까지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4월달 마이크론을 좀 필두로 해서 가격 상승 효과가 좀 기인된 이익이 오히려 좀 반영되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램의 현물 가격도 1개월 새에 13.3% 정도 증가됐다는 데이터가 좀 나와 있죠. 이 부분은 3에서 한 9개월 정도 좀 선행하고 있는 반도체 어떤 가격 상승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고정비 가격들은 올라갈 수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 해석했을 때 1분기까지는 실적의 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 종합적인 실적 개선 부분 그리고 하반기 명확한 실적 개선 내지는 확장 관점에서에 관련된 증익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세 리스크가 좀 일시적인 영향들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하반기 업황 회복에 관련된 관점을 조금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만 TSMC가 뭐 인텔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업계들은 뭐 올 게 왔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혹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게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지금 미국이 TSMC를 좀 압박하면서 인텔에 관련돼서 합작법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제한했다. 그리고 크게는 TSMC가 인텔의 미국 공장을 좀 인수를 종용했다. 그래서 인수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카더라가 계속해서 좀 재차 양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좀 확정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TSMC가 인텔의 어떤 이 합작 법인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 관점에서 또는 뭐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봐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텔의 어떤 미국 공장을 좀 인수하는 것은 당장의 어떤 고정비 부담을 좀 감안했을 때 그게 좋은 선택지가 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합작법인의 어떤 설립 요건들을 좀 감안해 보면 TSMC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텔의 기술 유출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좀 성사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현재는 조금 더 크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노이즈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이전에 재차에 좀 양산됐던 노이즈의 일부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노이즈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올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 정책 테마인데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기 대선에 관한 지금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지역 화폐, 뭐 개헌, 뭐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조금은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장의 수급이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투매가 지속되고 있고 해당되는 단기적 유동 자금은 상당히 좀 테마성을 좀 띠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좀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재는 좀 환경이 좀 그렇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인맥주의 경우에는 지금 과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좀 있었죠. 인맥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특정 어떤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한 수급의 연속성들은 단순하게 돈을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인맥주의 어떤 수급 변동성들을 우리가 좀 회의적으로 좀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정책주가 조금은 좀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일자리 관련된 어떤 논의라든가 뭐 저출산 관련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산업 육성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이 논의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수급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한 2달 정도가 좀 채 남지 않은 대선 일정들이 좀 확정이 좀 됐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양산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인맥주의 어떤 수급 동향들보다는 향후에 어떤 대선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뭐 정책 관련 수혜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뭐 AI 관련된 어떤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국가적 정책 기조들을 좀 감안해 보면 AI 모멘텀들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로봇도 마찬가지가 좀 되겠고요. 4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재차 관심 있게 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수익이 지금 모두 뭐 파란불일 때 조금은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4%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또 시장 파악을 또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또 오늘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와 오늘 시장의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저는 오늘 정도로 상당한 조정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반등 요건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상위들 보면 일본의 낙폭이 확대됐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하락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락률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률은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지금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 해당되는 관세 리스크가 좀 재차 양상돼서 투매가 투매를 좀 유발시키는 그런 영향들보다는 소량의 투매가 오히려 지수의 어떤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정도, 이 정도 해석을 한다면 시총 상위주, 특히나 어떤 성장성에 제한이 없고 실적에 관련된 어떤 훼손 요건들이 좀 없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오늘 충분히 좀 저점의 어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일기 때 유사한 항목들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관세 리스크가 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컸지만 일부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오늘은 뭐 투자 참고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